다른 카드 없으신가요? 수납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의 카드는 2번이나 거절당했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지갑을 뒤적이며 남은 현금을 세는 그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늙은이. 목구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꼭 삼켰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응, 알았다. 식사 다 하시면 설거지는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은 켜져 있었지만 온기가 몸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 반쪽. 정갈했지만 정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뜨고 국을 한 입 떴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하니까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딸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싱크대에 살짝 놓았습니다. 물을 틀어 헹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딸에게 들켰고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볼 것도 없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면 벌써 차고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버스를 점검하고 동료들과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출근길 손님들을 태우러 나갔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이 보였고 목적지가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쉬는 게 좋았습니다. 평생 일했으니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차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그의 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 귀퉁이, 식탁 끝자리, 욕실 사용 순서 맨 마지막. 그는 점점 집의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던 자리,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쉬어라. 하지만 그는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 아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곧 샤워실 문이 열리고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혼자 남을 것입니다. 딸도 곧 출근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이 집은 그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소유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기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 기사도 지금 핸들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 집은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굳이 없어도 되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하지만 평소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카드를 건넸습니다. 또 거절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그는 현금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 남은 돈으로 겨우 수납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잔액 조회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왔을 텐데 어디로 간 것일까? 그는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ATM 앞을 떠났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거리.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가 쓴 것일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물어봐야 하나?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통장 쓴 거 맞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사정이 급해서요. 곧 갚아드릴게요.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답은 뻔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앉았습니다. 딸도 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빨리 갚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미리 말을 안 해줬을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까?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입원이 세 번째였습니다. 의사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시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평생 자기 몸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피곤하면 버텼고, 힘들면 그냥 견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강한 노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포스터를 한참 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을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들은 무엇이 다를까?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는 답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슬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긴 적이 있었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잊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숨겼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어도 집은 돌아갔습니다. 그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버스 핸들을 돌리던 그 힘은
어디로 갔을까? 세월이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놓아버린 것일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데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그는 먹었습니다.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혼자 먹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을 틀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그 반대였습니다. 움직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처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살아야 하니까 살았습니다.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다르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 그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앞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야간 근무, 연령 무관. 그는 한참을 서서 그 공고를 봤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결정됐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CCTV 모니터 4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분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야간 근무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습니다. 10시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순찰을 돌고 CCTV를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시간이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가끔 뻐근했고, 다리가 조금 피곤했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할 일이 기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루가 기대됐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적응 좀 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는 따라 웃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차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밤에는 이게 좋아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하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쓸모.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쳤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고 모래밭에서 놀았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고 그도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아파트 곳곳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는 그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을 세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저녁 식사 시간, 그는 과자와 음료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이거 너희 좋아하는 거지?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거 왜 사오셨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았거든. 아들이 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일 그만하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시잖아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해.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답했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말이야.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나는 더 이상 뒤에만 서 있고 싶지 않아. 딸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뒤로 밀어낸 건가요?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물러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일이야.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 딸이 물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았어. 이제는 나로 살고 싶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때문에 힘드셨나 봐요.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야. 다만 잊고 있었어. 내가 누군지.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어. 문제는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날 밤 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변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왜 왔어? 딸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국 끓였어요. 드세요. 그는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딸이 경비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지? 딸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늑해요. 그는 따라 웃었습니다. 거짓말.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해할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딸이 돌아간 후 그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맛이었습니다. 정성의 맛.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비실 안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날은 평소보다 추웠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어르신이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는 웃으려 했습니다. 입가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피로가 누적됐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쉬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건가? 그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원망해서도 나 자신을 탓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아들을, 딸을, 상황을.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탓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바꿔야 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병실에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준호가 또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말에 그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불안함이 보였습니다. 걱정이 보였습니다. 책임감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통장을 쓸 때도 얼마나 고민했을까. 말을 꺼내지 못할 때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준호야. 그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아봐. 준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퇴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살겠다.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퇴원 후 일주일 그는 집에서 충분히 쉬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고 마음도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은정아,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둘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나는 앞으로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책임지겠다.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의지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경비일은 당분간 쉴 거야. 대신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찾을 거야. 그리고 그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기엔 인생이 아깝다.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변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아버지를 더 이해하려고요. 그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라줘서, 이렇게 말해줘서,
그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 진짜 사랑,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야말로요. 준호도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밤 그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아버지로 돌아오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노인 상담 봉사소. 거기서 그는 운전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보수는 적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오늘 진료 잘 받았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정은 요즘 자주 웃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 좋아요.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준호는 변했습니다. 월급을 받자마자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밥 살게요. 그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쓰거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저녁 식사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떤 분 모셨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가는 할머니 이야기를, 고마워하던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이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래. 준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지신 거예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내가 나를 찾은 것 같아. 은정이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그는 따라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멋있다니. 공원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구나. 평생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가족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 없었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아버지이기 전에 나였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봉사소에서 새로운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기사님, 표정이 참 밝으시네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단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일이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나이 든 모습.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버텨온 날들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어. 이제 좀 여유롭게 가자. 거울 속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그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한 사람만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은 가족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킨 순간 그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